안녕하십니까. 2조 싸강캐쿠리조에서 3주차 발표를 맡은 백광진입니다.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발표 순서는 지난 발표를 요약하고 간트 차트, 정량적, 정성적 목표 설정, 설계 수정, 부품 선정, 요약, 그리고 Q&A를 받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다음은 간트 차트입니다. 지난 3주를 통해 조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이번 학기에 진행할 아이디어를 세우고 구동 방식에 대해 방향을 세우며 대략적인 부품과 디자인을 스케치해봤습니다. 지난 발표 요약입니다. 2주차 발표에서는 저희 조가 목표로 세운 우선 보관 로봇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메커니즘을 교체했습니다. 공간의 효율성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 프레임이 원통이 아닌 육면체의 디자인으로 교체했으며 우산을 세워서 보관하게끔 구성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핵심 메커니즘인 우산을 잡고 이동할 때 그리퍼가 사용됩니다. 그리퍼가 본 목적을 구동할 때 서버모터가 사용되며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일련의 과정을 조금 더 직관적이게 하게끔 계획했습니다. 이로써 원래 목표인 보안성을 제품에 부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이번 한 학기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 조에서 이 제품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크게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로 세분화해서 나눠봤습니다. 정성적 목표입니다. 잦은 회의를 통해 저희 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최종 목표인 모토와 센서를 매틀랩을 이용하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접목해서 보안성과 사용 편리성을 강조한 프리미엄 우선 보관 장치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성적 목표를 구체화하여 세운 정량적 목표입니다. 크게 시간, 개수, 크기로 구분했습니다. 시간은 우산을 슬롯에 저장하는 시간이 15초이고 오차는 2초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직접 자판기를 이용한 결과 15초 정도가 걸렸고 이 시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수용할 수 있는 우산의 크기입니다. 우산의 크기는 다양하기 때문에 애매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단 우산부터 골프 우산과 같은 장우산의 길이와 가장 두꺼운 직경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총장은 최소 250mm, 최대 1100mm까지, 직경은 최대 50mm까지 가능하게끔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은 개수입니다. 가장 애매했던 기준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조는 이 기기가 엘리베이터 주변에 설치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호텔의 경우 한 층의 객실 수와 비례해서 설계를 해야 했으므로 핀란드의 엘리베이터 설치 회사의 연구와 직접 호텔 답사를 근거로 하여 객실에 1.5명에서 1.9명의
손님이 사용하고 한 층에 고객이 40명에서 50명이 사용하므로 기기 한 대당 우산의 개수를 20개로 하였으나 호텔 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16개로 설정했습니다. 설계 수정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대략적인 스케치에는 기기 전체의 디자인은 정육면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료들을 찾아보고 가격 선정을 하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은 정육면체가 아닌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긴 직육면체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우산의 개수를 보관할 때 제작하는 비용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슬롯의 총 개수는 16개, 구조는 8 곱하기 2 형태로 설정했습니다. 하나당 70mm, 우산이 사용자로부터 들어오는 공간을 100mm, 그리퍼가 이동하는 쪽을 100mm로 설정했습니다. 전체적인 뼈대는 44mm 크기의 프로파일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품의 총 치수는 가로 780, 세로 430, 높이 1330으로 결정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퍼가 우산을 슬롯에 넣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정육면체에서 직육면체로 바꿨습니다. 이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입니다. 기존의 설계보다 가로축이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원통의 형식은 우산을 받아들일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슬롯을 선택하고 원통에 우산을 넣으면 이 원통이 회전하고 그리퍼가 잡아서 해당 슬롯에 거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때 가장 큰 핵심은 우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저희 조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원통에 적외선 센서와 같은 하나의 센서를 부착하여 원통 내부의 우산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리퍼가 잡는 구동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지난 발표 때 나온 피드백을 통해 기기 내부의 습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건조한 우산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롯에 더 걸어놓고 우산을 보관할 때 물이 떨어지고 기기 내부에서 증발하여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기 정면과 후면에 메쉬를 설치하고 측면에 틈새를 주어 환기를 도모하고 바닥에 완만한 구배를 설치하여 하부의 물바지를 이용해 습도로 인한 악취와 불편함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메쉬의 경우 요즘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저희 교도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품과 재질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텝 모터입니다. 설계가 지난주와 바뀐 관계로 지난번 설계 디자인과 다르게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며 로봇팔이 움직일 때 필요한 서버 모터와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메쉬, 그리고 기기의 뼈대를 맡을 프로파일 알루미늄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은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이번 발표의 요약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 주를 통해 제작할 물품의 현실성을 평가하고 이에 걸맞게 재료와 부품을 보다 구체적이게 찾아보고 메커니즘을 수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이번의 설계 과정의 토대가 되는 목표를 정량적, 정성적이게 세웠으며 면적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형상과 구동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사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부품들을 찾아봤으며 가격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인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구상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코딩을 주축으로 삼고 앞서 말씀드린 부품과 재질의 가격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응답
받으며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